자, 이런 평균 말고, 자, 지금 봤던 평균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평균들이고요. 그래서 산술 평균. 그래서 산술 평균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가, 그 다음에 최빈가, 또는 절단 평균,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고려해서 쓰는데, 이거 말고, 특정한 경우에는 평균을 따로 우리가 구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가중평균, 뒤에 나오는 평균들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세 가지는 산술평균이라고는 전혀 개념이 틀려요. 자,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가중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언제 봤느냐? 우리 표본에서도 표본 가중치 했었죠? 그래서 600명 중에 10명, 100명을 뽑았더니 우리가 한 명이 몇 명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6명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600명 중에 100명을 뽑으면 100분의 6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가중치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가 몇 개를 대표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것 중에 이런 가중평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값에 어떤 가치를 더 나눠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간고사를 30%의 가중치를 주고 기말고사를 70% 가중치를 줍시다. 그럼 둘 중에 뭘 잘 맞아야 돼요? 똑같은 점수가 나오면 기말고사 잘 본 사람이 점수가 높겠죠.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값에다가 가중치를 우리가 나눠서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가중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얘는 중간고사를 잘 보고 얘는 기말고사를 잘 봤는데 가중치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말고사 잘 본 사람은 훨씬 더 점수가 높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가중치 준다라는 건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언제 써먹느냐? 우리 표본 가중치 쓸 때도 써먹고요. 지금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제가 통계반을 3개로 운영합니다. 하나, 둘, 3개. 그래서 3개를 운영하는데 이 3반에 평균을 내주자. 그럼 뭐냐면 경영 통계를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전체 평균이 얼마냐? 그러면 각 반이 3반이 운영이 되죠. 같은 과목을 3반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분반. 예를 들자면 이렇게 분반을 했는데 한 분반은 10명이 들었고 한 분반은 50명이 들었고 또 하나는 40명이 들었어요. 분반을 3개를 나눈 겁니다. 같은 과목인데 그럴 경우에 반평균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계산하라 그러면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이렇게 계산을 해갖고 와요. 근데 실제 계산은 이거를 통합된 반평균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이 다 틀리죠, 인원이. 아까 전에 평균은 골고루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이 10명인 반은 60점이지만 골고루 60점을 맞은 거고요. 50명은 골고루 70점을 맞았다는 말이에요. 평균의 의미는. 그러면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계산해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계산해주느냐? 가중치를 줘야 돼요. 10명 곱하기 60점. 10명이 골고루 60점을 맞았다는 말이죠. 아까 제가 평균의 의미가 50명이 골고루 70점을 맞았고 40명이 골고루 80점을 맞았다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40입니다. 죄송해요. 여기 40명. 그럼 합치면 그 전체 토탈이 얼마예요? 100명. 전체 100명이 이 점수를 골고루 이렇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73점이 나와요. 730점이 나왔다는 거죠. 100점 중에 7300점.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가중평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모르고 쓰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어떤 값을 분반을 해서 그걸 통합된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중치를 이렇게 가중평균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봐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이게 가중평균된 값을 써야 되는 파트냐? 아니면 그냥 일반 산술평균을 써도 되느냐? 이거는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요번 학기에 4반을 맡았어요. 저의 요번 학기 강의 평점을 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강의 20명 들었어요. 근데 4.0이 나왔어요. 두 번째 강의는 70명이 들었어요. 그런데 3.5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각 반에 4과목의 평균을 그냥 다 산술평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나한테 수업 들은 모든 학생들의 평균 학점을 빼야 되죠. 이해되죠? 10명이 들었을 때 점수 곱하기해서 나오고 70명일 때 평균 만족도 점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 더했을 때 올해
요번 학기 때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반 학생이 뭐 다 더했더니 170명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가족 평균치를 다 줘서 나의 전체 요번 학기에 뭐가 나옵니까? 강의 점수가 나옵니다. 평가 점수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 학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산술 평균 내요. 난 몇 번을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학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죠. 이걸 알려줘도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아둬야 되는 평균입니다. 기하 평균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영학에서 하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할 때는 이 값을 많이 씁니다. 언제 많이 쓰느냐? 물가 상승률, 인구 변동률 이런 것보다는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CAGR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 무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영학을 하면서 회사에 다니면 CAGR이라는 말은 매년 듣게 돼요. 그게 뭐냐면 연평균 성장률. 자, 회계 쪽으로 관심 있다. 아니, 회계뿐만이 아니고 회계, 재무 또는 일반 경영하는 모든 학생들은, 즉, 경영학과인 우리는 경영학과니까 무조건 이거를 평생 들을 수밖에 없는 용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왼쪽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자, 증가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2010년도에 635억을 가지고 수익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998억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퍼센트 증가한 거예요? 원래 수익에서 57% 증가한 거예요. 57%. 자, 그런데 우리는 연도별 증가율은 매년 전년도 대비로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2012년도예요. 2012년도에는 1265억의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얘는 잴 때 635에서 재요? 아니면 998에서 재요? 998에서 잽니다. 635가 아닙니다. 뭐냐면 베이스먼트가 항상 1년 차가 아니고요. 우리는 바로 전년도예요. 그래서 998억에서 몇 퍼센트 증가했냐예요. 그러면 26.8%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증가했어요. 그럼 얘는 뭐냐? 우리가 나오는 증가율은 매년 증가율이에요. 1년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가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나갑니다. 5년 동안의 평균 증가율은 이렇게 문제가 나가요. 3년 평균 증가율, 5년 평균 증가율. 그러면 산술 평균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다 더해서 4분의 1로 나누면 39.4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보고서 냈다가는 당장 잘립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회계보고서에 항상 우리는 모든 기업의 연차 보고서에 이게 꼭 들어가요. 3년 평균 증가율, 5년 평균 증가율 꼭 들어갑니다. 근데 엉뚱하게 계산해 갖고 가면 당연히 큰일 나겠죠? 이런 거를 공시해야 되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 개념이에요. 평균의 의미는 매년 똑같이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평균 몇 퍼센트 증가하면 돼요? 38.9%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또 몇 퍼센트 증가해요? 38.9% 증가. 이 얘기입니다. 평균의 개념은 매년 5년 동안 평균 몇 퍼센트씩 증가하면 635억에서 2364억이 되겠느냐라는 개념이에요. 5년 동안 평균 증가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덧셈 뺄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가율은 곱하기죠. 얘에서 얘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맞죠? 이렇게 곱하기로 해야 돼요. 더하기가 아니에요. 곱하기예요. 그래서 이 곱하기를 4번 해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를 씌워주는 것 개념입니다. 우리 지수로그 또는 루트 이런 게 뭐였죠? 승의 반대는 우리가 더하기의 반대는 뭐예요? 내가 지금 5예요. 더하기 3을 하면은 다시 5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요? 뭐를? 마이너스 5죠. 더하기 3을 해줬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3을 해주고. 곱하기 3을 해줬어요. 반대로 돌아가려면 원래대로. 나누기 3. 승을 해주면, 2승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루트 2. 3승을 해주면 루트 3. 이거예요. 지수를 해주면 반대가 로그예요. 지수를 해주면 반대로. 그러니까 항상 수학은 더해주면 항상 원래대로 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었죠?
뭐를 더해줬으면 항상 뭐를 빼주려는 개념이 꼭 존재합니다. 그게 수학 공식이에요. 그래서 덧셈이 있으면 뺄셈이 있고, 곱셈이 있으면 나눗셈이 있고, 승이 있으면 루트가 있고, 지수가 있으면 로그가 있고, 미분이 있으면 적분이 있고, 이거예요, 수학이. 이해되셨습니까? 수학은 이런 용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다. 우리가 지수, 로그를 왜 같이 배우느냐?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이 배워요. 미분, 적분을 왜 같이 배우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더해줬으면 빼주고.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곱하기를 몇 번 해줬어요? 4번 해줬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루트 4. 만약에 곱하기가 3이에요. 3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뭐가 돼요? 곱하기 3번 해줬어. 그럼 루트 뭐라고요? 3. 곱하기를 5번 해줬어요. 얘가 5번 곱해줬어요. 하나, 둘, 셋, 넷, 5번 해줬어요. 그럼 루트 뭐예요? 5. 됐죠? 5를 더해줬으면 5를 빼줘야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3을 곱해줬으면 3을 나눠줘야죠. 됐어요? 곱하기를 이런 곱셈 비율로 해서 얘를 5번 해줬으면 루트 5. 다시 복원시켜주기 위해서는 3번 했으면 3번 곱해줬으면 루트 3 해서 다시 원래대로 다시 회복시켜줘야죠. 이런 게 수학적 공식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38.9%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곱해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하고 제일 마지막 거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몇 번 해줬지? 증가율이 총 4번 해줬네? 이 얘기입니다. 더 공식이 쉬워졌죠, 이렇게. 처음 거랑 마지막 거에서 4번 곱해줬으면 루트 4, 5번 해줬으면 루트 5, 3번 해줬으면 루트 4, 2번 해줬으면 루트 2. 이렇게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서 원래대로 값을 회복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경영학 하면 이거 꼭 써요. 맨날 나와요. CAGR, 연평균 증가율. 그럴 때 이 개념이 어떤 건지 명심해 알아야 됩니다. 꼭. 자, 그런데 조합평균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이 조합평균은 뭐냐면 단위가 2개 들어가 있을 경우에요. 여러분들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 100km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단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시간당 100km냐, 초당 100km냐, 뭐 분당 100km냐 이렇게 되면 보통 시간당이죠. 우리가 시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시간에 몇 킬로를 갖느냐, 이게 시속의 개념이죠. 자, 이런 것처럼 단위가 2개가 붙어있는 그런 경우일 경우에는 조합평균을 써서 단위를 계산해줘야 됩니다. 단위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써있을 경우에.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서울과 부산이 400km예요. 자, 우리가 거리로만 따져봅시다. 거리로만 따져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왕복 몇 킬로예요? 왕복 800km죠. 가는데 400km, 오는데 400km니까 왕복은 800km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시간이 있어요. 800km를 몇 시간에 왔다 갔다 했냐는 거예요. 시속이니까. 자, 그래서 가는 데는 시속 400km로 평균. 그럼 뭐예요? 1시간에 400km를 갔다는 거죠? 그럼 서울, 부산까지 1시간 만에 간 거네요. 맞죠? 그 다음에 오는 데는 시속 100km로 왔어요. 그럼 몇 시간 만에 온 거죠? 4시간 만에 온 거죠. 자, 그러면 왕복 거리만 봅시다. 거리로는 몇백 킬로로 왔다 갔다 했어요? 800km죠. 시간은 몇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했죠? 총 몇 시간이에요? 5시간이죠. 그래서 5시간을 800km를 5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 평균 어떻게 돼요? 160km로, 시간당 160km로 똑같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실제로는 왔다 갔다 했지만 우리가 평균의 의미, 1시간에 똑같은 속도로 가면 어떻게 나오느냐? 160km로 똑같이 5시간 동안 달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는데 400km, 오는데 100km씩 오는 거랑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평균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전체를 균등하게 나누면이라는 걸 배웠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조합평균, 앞에 말하는 기하평균, 뭐 산술평균, 전부 다 뭐예요? 균등하게 나눠라. 똑같이 나눠라. 가운데를 나눠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평균의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항상 가운데 값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나누다, 가운데 값이다. 얘도 조합평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속의 개념이니까 따로 떼서 가야 돼요. 거리와 시간을 분리해서 계산해줘야 됩니다. 같이 계산해주면 이상하게 나오죠? 400km, 100km니까 나누면 250km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분리를 해야 돼요. 거리 따로, 시간 따로 해서 그걸 나눠줘야 됩니다. 균등하게. 그런 개념이 바로 조합평균의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죠?